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과 또 가정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동주의는 무엇보다도 어떤 조건과 반사, 인간의 환경에 민감한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행동주의 이론가들을 우리가 봤을 때 먼저 파블로프, 스키너, 선다이크, 반두라에 대한 행동주의 모델의 이론가들을 살펴봤고, 무엇보다도 후반기에 인지와 또 태도의 강조점을 두게 된다는 새로운 그런 확장된 행동주의 관점을 보았고, 행동주의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강화, 의사소통 훈련, 인지치료를 통한 왜곡된 부정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 긍정적인 강화, 또 보상행동, 벌받는 행동에 대한 변화, 관계기술 학습, 또 정서에 대한 강화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제 주요 개념 가운데 호혜성, 강압, 미해결된 갈등, 관찰 가능한 행동, 인지행동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촉구,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다면, 인지행동, 운동, 특별히 이제 행동주의 모델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행동주의 모델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변화 분위기 조성하기라고 했습니다. 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비난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상태로 내담자를 상담자가 만나게 됩니다. 문제 상황 속에 빠졌고 비난하는 상태에 빠져 있고 서로 불신하고 고통 상황 속에 빠져 있고 분노 상태로 치료자를 만나게 되죠. 이것을 행동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치료자는 관계를 적절한 환경의 창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의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이미지를 변화시키면서 관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변화의 분위기 조성하기 초반에 내담자와 만났을 때, 내담자 부부와 만났을 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변화를 위한 계약을 설정하기, 부부가 치료자의 조언을 따르고 지시를 열심히 실천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행동하는 결단이 있고 또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동기와 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자는 자신의 역할을 잘 설명해주고 부부와 함께 일할 계획을 의논하게 됩니다. 다른 모델과 달라서 행동주의 모델은 어떻게 하든지 변화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부부가 함께 변화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변화하겠다는 행동의 변화, 어떤 언어의 변화, 정서의 변화, 변화하겠다는 마음의 동기를 갖게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은 자기 주장 훈련이나 의사소통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우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행동 교환의 실제라는 방법이 있는데 배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얻기 위해서 서로 사회 교환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교환하는 것이요.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행동,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 이런 서로 행동의 교환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서로 행동을 교환하는 거죠. 행동주의답게 행동 변화,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용과 이익의 분석, 배우자의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익 교환 기록을 조사하면서 실천하게 합니다. 부부 상담을 하면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체크리스트를 일방적으로 상담자가 만들기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서로가 원하는 행동을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당신은 일찍 들어온다. 당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당신은 뭐 이렇게 한다. 원하는 행동을 한 10가지씩 서로 교환하면서 이익 분석. 내가 이것을 하면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하면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의 어떤 교환과 이익 분석을 통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상호 비교하면서 서로가 같이 행동을 교환하도록 또 행동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 기술의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성의 심리와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요구하는 것, 여성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잘 상담자가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감당하도록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상담은 중요한 주제가 대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이 소통도 서로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어느 정도 양적으로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조절도 상담자가 감당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또 부부 상담은 심리적인 균형, 남편과 아내, 부부 내담자의 심리적 균형을 상담자가 잘 맞추어 줘야 됩니다. 상담자가 물론 전략에 따라서 내담자 남편의 편을 들거나 아내의 편을 들 수도 가끔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적인 균형을 잘 맞추어 줘야만 상담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관계성, 인터퍼스널한 상호관계의 문제로 끊임없이 이끌어 나갈 때 함께 변화될 수가 있고 함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같이 갖도록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 남편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아내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잘 강조하고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치료기술 가운데 배려하는 날 이런 기법이 있는데 상대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해주면서 오히려 특별한 날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아내가 생일이다, 남편이 뭐 생일이다 했을 때 단순히 해마다 해오던 뭐 케이크 하나 사주고 식사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주 감동이 될 만한 특별히 배려하는 날로 삼아서 그날은 전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모든 것을 특별히 축하하는 그런 날로 그날 하루 종일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다 바치고 큰 선물도 해주고 또 마음에 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갖추어져서 정말 깜짝 파티를 통해서 굉장한 감동을 주면 그런 행동의 변화, 감동의 변화를 통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적어도 며칠, 일주일 정도 변화의 어떤 단초를 만들고 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시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주의는 어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조절, 조건의 변화 이런 걸 통하여 부부, 내담자 모두가 함께 긍정적인 발전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소와 의사소통인데 의사소통 문제는 부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의 접근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접근, 문제에 대한 바른 정의,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바른 접근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하지 말고 문제를 간략하게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로 그렇게 정의하고 또 축소시키는 것이 상담자로서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많이 다툰다, 여러 가지로 서로를 공격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부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단순하게 아주 간략하게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대화 문제다. 대화를 약간 상승시키고 대화를 조금 더 긍정화시키면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대화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많은 갈등과 상처 주는 그런 아픔의 문제를 대화 문제로 딱 축소를 시키면 대화 하나만 바꾸면 대화 하나만 남편의 대화, 아내의 대화 태도 이런 대화 하나만 바꾸면 부부관계가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 거죠. 갈등 해소와 대화, 의사소통 문제.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거나 모델이 되어주는 거죠. 상담자가, 치료자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주는데 먼저 잘 경청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남편이 자기 얘기만 쭉 하는 것을 말을 좀 스톱을 하게 하고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는 방법, 서로 얘기를 한 2, 3분 동안 하게 하고 얼마만큼 경청을 잘 하였는지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거죠. 반영하게 하고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약하게 하고 하면서 경청하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상담 상황 속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훈련, 또 칭찬하는 훈련,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를 남편에게 칭찬하고 제가 예전에 부부 상담을 여러 번 많이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부부 문제에 있어서 아주 약하게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칭찬을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칭찬하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실제적으로 배우자에게 했을 때 그 반응은 상당히 효과가 크고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직접 아내를 칭찬하고 남편을 칭찬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서로가 칭찬할 수 있도록 하루에 2가지씩을 칭찬해 본다. 이런 숙제를 한 주간 동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함께 사는 부부는 늘 가족이기 때문에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살지만 그러나 아내가 해주는 반찬 또 남편이 해주는 여러 가지 작은 도움에 대해서 이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더 질적으로 더 높아지는 더 존귀한 그런 가치를 서로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이 모델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형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는 것. 사람들은 특별히 아내들이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많은 아내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당신이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도움 요청하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혼자 다 해놓고 나중에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요것은 당신이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반찬할 때도 당신이 이것을 좀 도와주세요. 요것까지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일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또 관계나 소통이나 대화가 더욱더 다정다감하게 변화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해주기. 상담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어떤 반응이 있었을 때 피드백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참 고마웠어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또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또다시 반응이 있고 관계를 정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 형성, 분위기 조성을 훨씬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하기 이런 것들도 부부간에 이제 20년, 30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식어버리고 밋밋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관계가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는 계속해서 30년, 40년 앞으로는 장수시대에 50년 이렇게 사는 동안에 부부관계는 정진하고 노력하고 과제로 알고 끊임없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함께 과제로 안고 숙제로 생각하면서 정진하고 성장할 때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징 활용하기.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어떤 행사들, 결혼 기념일, 또 어떤 장소, 처음 만났던 그런 장소들, 또 어떤 대상들, 두 사람에게 특별한 대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특별한 장소나 대상, 어떤 의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부부관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사랑이 더 극대화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담자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에게 즐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소원이 있으면 서로 만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서로 대화, 친밀감 형성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이 친밀관계, 부부관계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부부가 관계가 시들어지고 흥미나 또 이런 재미, 즐거움, 사랑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행동, 활동, 또 여러 가지 행사, 의뢰관계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추구하면서 어떤 변화를 또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행동주의 모델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보면 이거 뭐 아주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부부 갈등에 대하여 사전 활동 보고를 확인한다. 이제 상담자가 쭉 보면서 그렇게 행동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갈등이 있는 부부 내담자의 사전 활동 보고 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부부관계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전 활동 보고를 미리 확인해 보고 또 치료자는 구원 과정을 회상하면서 처음 연애할 때 또 사이좋게 지낼 때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런 과정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당시에 매력이 무엇이었던가 무엇에 매력을 느꼈던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 부부 상담에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다시 친밀해질 수 있는 다시 화기애애하면서 사랑의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부부 치료자가 지시에 따르도록 행동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하도록 일종의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남편들은
잘 말을 듣지 않고 상담실에도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약속, 상담자, 치료자는 부부 두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두 사람의 관계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동기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치료자는 이들 부부와 함께 갈등 해소 기술을 같이 나누면서 다루며 기술 하나하나를 필요한 기술을 부부에게 익히고 또 실습하게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의식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기술도 이제 실습한다. 이런 일련의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행동주의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부, 변화될 수 있는 부부, 더욱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주는 것이 행동주의 모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델, 행동주의 모델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론적인 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면서, 나중에, 기말 시험을 보기보다는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모델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부부 상담 학기마다 그런 과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델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페이퍼를 제출하는 것이 부부 상담 과제 마지막 기말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